노현숙 박사님의 주제는 히라백 빅데이터 기반 코로나19 국제협력 연구의 성과와 함의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빅데이터 연구부장 노현숙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3월 27일부터 약 5개월간 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에서 주관하여 수행한 코로나19 국제협력 연구에 대한 소개와 성과 그리고 함의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국제협력 연구를 시작한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허윤정 교수님 발표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직 백신과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및 근거 생산이 매우 절실하였지만 연구가 처음 시작되던 3월 말에는 이를 위한 데이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연구 수행 배경을 보건의료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전국민 대상으로 전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강제사회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 내역을 신속하게 심사하고 또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경우 건강보험과 정부가 치료비 전액을 지불하고 있어서 환자의 의료 이용 접근성이 높았고 또 의료기관도 신속하게 진료비를 청구해서 데이터가 표준화된 방식으로 시적절하게 수집되고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국제 공조 필요성 측면으로 본다면 코로나19는 전 세계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불행한 현상이고 한 국가의 연구와 노력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 세계와 공유해서 공동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심사평가원이 수집한 실제 임상 데이터인 진료비 청구 데이터를 전 세계 연구자에게 차별 없이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국제협력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와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속성입니다.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는 심사평가원이 수집한 진료비 청구 데이터로 전 국민의 의료 이용 내용이 시계열적으로 수집되어 있고 검사 결과 등 임상 정보는 좀 부족한 편이지만 행위별 수가제도 기반으로 개인 단위의 세부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매우 가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청구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정책 및 청구 방식에 대한 이해와 대용량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 패키지의 숙련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에 사용된 최종 데이터셋은 2020년 5월 15일 기준으로 추출된 데이터로 코로나19 의료 이용 데이터와 이들의 지난 3년간의 의료 이용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평가원 빅데이터 DB에는 많은 테이블이 존재하지만 연구에는 주로 일반 정보 200 테이블이라고 하는 일반 정보, 300 테이블인 진료 내역 정보, 400 테이블이라고 불리우는 상병 정보, 그리고 530 테이블이라고 불리우는 원해 처방 정보 등 4개의 테이블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의료용 데이터셋은 실시간 PCR 검사와 코로나19 관련 상병 및 수가 코드가 포함된 명세서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기저질환 분석을 위한 의료 이용 데이터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 15일까지 청구된 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 테이블로 구성된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셋 2개가 각각 코로나19 의료 이용과 이들의 지난 3년간 의료 이용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연구 프로젝트 데이터셋에 포함된 청구 명세서 건수는 47만 6,508건이고 환자 수로는 23만 4,427명이고 이 중에 확진자는 7,59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각 테이블에 포함된 변수에 대한 정보이고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감염병 질환으로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내려받거나 열람하면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셋 구축 방식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심평원이 사용하는 EDI와 KCD 코드 기반 데이터셋으로 세서와 R 프로그램으로 분석할 수 있는 형태이고 두 번째는 심평원 EDI와 KCI 코드를 공통 데이터 모델로 변환해서 R 기반 아틀라스로 분석할 수 있도록 구축한 데이터셋입니다.
CDM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EDI와 KCD 코드는 국제 표준 용어로 매핑이 되었고 CDM 데이터를 보유한 국내외 기관에서는 분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연구자는 프로젝트 신청 시 원하는 데이터셋을 선택할 수 있고 게시된 데이터 스키마와 샘플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분석 코드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국제협력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은 없고 또 이름이나 소속기관 그리고 소속기관의 이메일 주소만 확인하게 되면 온라인 데이터 이용 동의서와 제출과 함께 바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구 프로젝트 신청은 원페이지 연구 계획서, IRB 서류 그리고 서면 데이터 이용 동의서를 업로드하시면 이루어지고 이후 선택한 통계 패키지를 통해 연구자가 직접 산출한 분석 코드를 제출하면 심평원 연구자가 내부 서버에 구축된 연구용 데이터셋에 분석 코드를 실행해서 결과값만 반출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시 데이터는 심평원 내부에 위치하고 외부 연구자는 내려받기 및 원격 접속을 통한 데이터 열람은 불가한 형태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국제협력 연구 참여 현황과 성과물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국제협력 연구에서 사용한 방식은 분산 연구의 방법론을 일부 도입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 신규 신청이 종료된 7월 말 현재 58개국 1,587명의 연구자가 온라인 연구 사이트에 등록했고 전체 등록 중에 66.3%가 한국과 미국에서 이루어졌고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 프로젝트는 32개국에서 412건이 신청이 됐고 신청된 연구 프로젝트 중 실제 분석 코드를 산출해서 저희에게 제출한 건은 129개 프로젝트입니다. 연구 프로젝트 신청도 주로 한국과 미국에서 이루어졌고 영국과 캐나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10건 내외로 연구 프로젝트를 신청하였습니다. 분석 코드가 제출된 129건의 프로젝트를 신청 데이터셋으로 분류해서 보면 전체 중 43%인 56개 프로젝트가 세스로 분석을 요청했고 32%인 41건이 R 스튜디오로 그리고 25%인 32개 프로젝트가 CDM으로 분석이 요청되었습니다. 분석 결과가 논문에 게재되었거나 제출 및 작성 중으로 보고된 60개 프로젝트를 보면 세스로 분석한 사례가 46건으로 가장 많고 R이 9건, CDM이 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세스로 신청한 프로젝트 건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아마도 심사평가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통계 패키지가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된 세스 패키지여서 국내 연구자들에게 익숙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R로 신청한 프로젝트의 경우에 건수에 비해 결과물 도출이 낮은 이유는 국내외 연구자들이 오픈소스인 R 스튜디오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와 같은 공공기관의 폐쇄 분석 환경에서는 보안을 이유로 해서 오픈소스 패키지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분석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널에 투고된 프로젝트는 계속 지원 중에 있어서 최종 성과물 통계는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논문 게재 제출 및 논문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된 프로젝트를 주제별로 이번에 분석해 보면 약제에 관한 연구가 32건이고 질환 특성 및 요인에 관한 분석이 26건이고 그리고 기타 주제가 약 8건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약제 분석은 주로 기저약제와 코로나19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이고 질병 특성 및 요인에 관한 분석은 주로 코로나19 합병증이나 이제 제도와 관련된 연구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고 한 연구에 복합적 주제가 있을 수 있어서 최종 주제 분석 등 평가는 연구 프로젝트 종료 후의 결과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게재가 확정된 연구도 있지만 제출 후 리비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나 리뷰 중인 연구들 그리고 심지어 현재 분석과 논문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도 혼재하고 있어서 코로나19 국제협력 연구로 진행된 연구의 최종 게재 상황을 오늘 포럼에서 전체 다 공유해 드릴 수는 없지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매드 아카이브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14건이고 게재가 통보되었으나 엠바고 등으로 현재 시점에서 대중에게 공개가 불가한 그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이
이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 일부는 오늘 이후에 이제 사례 발표에서 이제 발표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심사평가 내부 연구자들에게 공유된 바로는 여기 제가 적시해드린 그런 논문 외에도 논문 영향력 지수가 높은 세계 유수의 저널에 게재가 임박한 논문도 상당수 있다고 들었고, 또 처음 시도된 연구 방법이었고 또 연구자들에게 지원이 어느 정도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좀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저희가 좀 고생했던 그런 보람도 느끼고 동시에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국제협력 연구 방법의 이런 방법론의 현안과 그리고 또 함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도된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지만 향후 더 의미 있고 유용한 국가 단위 근거를 생산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심사평가원 데이터가 전국민 대상 세부적 단위의 시계열 의료 이용 데이터이기는 하지만 연구를 위해서 수집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전처리 등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현황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국가에서 1,500명이 넘는 연구자가 등록하고 420개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가 신청되었지만 실제 분석 코드를 산출해서 연구를 실행하는 과정까지 도달한 연구는 129개라는 것은 이제 관심에 비해서는 데이터 난이도나 뭐 여러 가지 접근성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제협력 연구가 심평원 데이터를 가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가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심사평가원도 EDR 코드는 국내에서 활용되는 코드를 국제 표준으로 매핑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조만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중요한 이유는 감염병과 같은 감염병과 같은 민감성이 높은 데이터를 원시 데이터 형태로 공개하지 않고 코호트 데이터셋을 내부에 구축하고 데이터 스키마와 샘플 데이터만 공개한 후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결과값만 공유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방식으로 인해서 연구자가 직접 데이터를 탐구하고 세밀한 분석 코드를 작성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본 프로젝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제협력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코호트 데이터의 기초 통계와 비식별화 처리한 좀 더 큰 사이즈의 샘플 데이터 그리고 통계 패키지별 기초 분석 가이드라인 제시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오픈소스 기반의 RStudi오나 파이썬 등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분석 툴 탑재를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온라인뿐 아니라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 접근성 향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국제협력 연구 모델의 최종 목적은 이제 좋은 저널에 많은 연구가 게재되는 것에서 나아가서 이렇게 생산된 근거들이 실제 임상 현장과 정책 수립에 시의적절한 방법과 시점에 이제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의 분산 연구망의 촘촘한 구축과 오늘 포럼 같은 공유의 기회를 통해서 지식이 확장되고 또 위기를 좀 단시간에 극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